선은 무슨 선이냐? 선은요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선. 왜 우리가 선풍기라죠? 아우 시원해. 부채 풍은 바람. 부채 바람을 내는 기계를 선풍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상지는요. 부채 상은 어떤 꼴 모양인 거예요. 즉 부채 모양의 땅을 얘기합니다. 즉 땅이 부채 모양으로 생긴 땅이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말이냐? 선생님 그림 그려주자면요. 이렇게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퇴적이 되는데 어떻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이 되더라. 이걸 바로 선상지라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상지는 어디서 잘 생기냐면요. 네 그래요. 하천의 중상류. 즉 경사가 중상류 중에서도 네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은 잘 나타납니다. 그걸 급격히 변하는 지점, 경사급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산과 평야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형도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산과 평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곡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곡구라고 합니다.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의 입구, 곡구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퇴적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형이 부채 모양의 지형이 선상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고요. 평야와 만난 지점입니다. 경사가 급격히 변한 지점이죠. 하천이 물이 계곡을 따라서 막 운반해 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운반력이 감소되겠죠. 그러면서 하천이 운반하는 물질들이 퇴적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하천의 중상류이기 때문에 퇴적 물질의 입자가 어떨까요? 굵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죠? 저기 하류에 있는 것보다요. 그렇게 이렇게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걸 바로 선상지라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자,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다 생각해야 돼요. 자, 선상지는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1번. 가장 선상지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정상이라고 해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긴 대략 가운데 2번. 이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상지의 중앙이라고 해서 중앙할 때 앙이에요. 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3번은요. 끝이라고 해서 선끝 하면 재밌겠지만 좀 구리죠. 그죠? 선단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여기가 여러분들 뭐야? 대략 1번, 여기가 대략 2번 선앙, 마지막 여기가 선단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선정, 선앙, 선단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면요.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 물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왜요?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취락이 입지하겠죠. 물이 구하기 쉬운 곳에 논일까 밭일까요? 네, 논농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퇴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하천이 지표수 형태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지표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표수는 땅의 표면 위를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하천 대표인 지표수가 되겠죠. 자, 지표수 나타날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스며들어서 아래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류합니다. 복류. 포복할 때 좀 단어가 어렵죠. 복류. 영어로는 underflow예요. underflow. 밑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응? 왜? 입자가 크게 크니까. 그런데 이제 선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없는 거죠. 퇴적물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시 물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확 분수처럼 솟아오르진 않아요. 다시 물이 흐른다라는 거죠. 지표수의 형태로 안 흘렀다가 지표수 형태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물이 솟아오른다. 용소숨치 날 때 용이에요. 천, 하천, 천자, 용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봅시다.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서, 선상지에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살까요? 그렇죠. 물을 구하기 쉬운 선단에 산다는 거죠. 취락이 입지한다는 겁니다. 논농사는요? 네, 당연히 선단에서 나타난다. 요 정도만 정리하자고요. 그럼 선앙은요? 네, 뭐 밭이라든지, 뭐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다. 요 정도만 선상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상지가 우리나라에 잘 나타날까, 잘 나타나지 않을까인데요. 발달이 바로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상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경사급변점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경사급변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는 땅이 오래됐기 때문이다. 요 정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경사급변점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몇 군데만 있는 것이죠. 알겠죠? 발달이 미약하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개념을 살펴봤어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고요? 이것이 빠라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지형도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글로 써 나옵니다. 이 개념들이요. 자, 그럼 지형도 보겠습니다. 자, 경사 간격이 어때요? 등고 상황이 조밀합니다. 경사 급하네요. 완만하죠? 네. 경사 급격히 변한 지점에 자, 높은 쪽으로 볼록이니까 여기 하천이 흐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등고선이 되어 있죠. 부채 모양으로 선상지구나라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